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단에서 13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도 나왔는데요. WHO는 오미크론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했습니다. 말의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소속 선수와 직원 13명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가운데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은 1명뿐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 대변인은 감염자 대부분이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선수와 직원 44명도 격리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레넨세스는 지난주 초 17명이 코로나19에 걸려 9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Nós, mais regulamento, menos calendário, temos de ter todos noção que o que se passou aqui hoje foi uma grande vergonha.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새 변이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영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8명 늘어 모두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이 남아공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어 오미크론이 지역 내에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re learning more about this new variant all the time. But the latest indication is that it spreads very rapidly. 다음 달 12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1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변이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50개국 약 1,600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던 대회가 불과 개최 2주 전에 취소된 겁니다. 한편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WHO의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새 변이를 빠르게 보고한 남아공에 대해 세계가 감사해야 한다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일본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또다시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제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서 일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最悪の事態を避けるために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일본에선 최근 한두 달 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지난 8일부터는 비즈니스 목적 체류자와 유학생 등에 대해선 자가격리 등의 조건을 달아 신규 입국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0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과 기업 주재원 등이 또다시 기약 없는 대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일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발열 증상이 있는 이 남성이 오미크론에 의해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引き続き検疫で陽性となったすべての検体についてゲノム解析を実施するとともに国内のサーベランス体制も強化をしてまいります。 도쿄올림픽 전후 최악의 감염 사태에서 벗어나 이제 한숨 돌리나 싶던 일본이 다시 오미크론이란 복병과 마주하면서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5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우선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특히 추가 접종이 급선무라며 다시 한번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새 변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적어도 2주는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잇따라 긴급 회의를 가진 미국 백악관. 일단 현재 상황이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nd we'll fight this variant with scientific and knowledgeable actions and speed, not chaos and confusion. We have more tools today to fight the variant than we've ever had before.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한 남아프리카 8개 나라에 발령한 여행 제한 조치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며 백신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추가 접종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백신이 새 변이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getting a booster will help strengthen people, protect them, and we will continue to project that out publicly. 다만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2주 이상은 걸릴 거라는 게 백악관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 제조사들과 비상계획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모더나는 새 백신을 만든다면 내년 초쯤 내놓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을, 화이자는 100일 내에 새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며 자사히 먹는 치료제도 효과가 있을 거란 입장을 각각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는 논의하지 않고 있고 봉쇄 정책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에도 일단은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많이 맞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단계, 현 체제를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기한이 연장되는 건데요. 또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은 강화했습니다. 이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리키는 방역 패스는 목욕탕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접종 후 2주가 지났는지 여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 패스에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 후면 방역 패스의 혜택은 만료됩니다. 추가 접종을 하면 방역 패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살에서 49살 사이 모든 성인도 기본 접종 완료일 5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추가 접종까지 다 마쳐야만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147만 명의 참여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학교 접종, 지역병원 연계 접종 등이 도입됩니다. 당초 학생이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해외에서 이미 진행 중인 5살에서 11살 소아 접종의 국내 실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계속 중단하는 한편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정부가 모든 확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만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을 경우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도 설치됩니다. 동거인의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의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2명 늘어난 661명으로 국내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4명 늘어 누적 치명률 0.81%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5%,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0.7%를 기록했습니다. KBS가 어제 기준으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5.5%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총력 체제일 텐데 대세 후보가 없는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기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선거라면 누구에게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35.5%로 초접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4.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5% 순이었습니다. 3주 전 윤 후보 선출 때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사이 윤 후보 상승세보다 다소 높게 반등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4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18살부터 20대, 그리고 30대의 부동층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 비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20, 30대의 표심입니다. 20대 이하는 62%가, 그리고 30대는 절반 가까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고하지 않은 청년 표심 잡기가 남은 100일 후보들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거로 전망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40% 수준에서 팽팽했습니다. 당선되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은지도 후보별로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할 거다 52.4%, 못할 거다 42.4%였고 윤석열 후보는 잘할 거다 41.7%, 못할 거다 5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5%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 입장에선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게 과제입니다. 후보들의 확장성을 살펴볼 지표 중 하나가 이 호감도일 텐데요. 조사 결과 네 후보 모두 비호감이란 답이 반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후보별로 호감도를 물었을 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앞선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비호감 응답이 각각 60%와 70%를 넘겼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라는 20대 이하와 30대를 더 세분화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 30대층에서 비호감도가 자신의 평균치보다 더 올랐습니다. 내년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39.5%. 반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습니다. 8월부터의 KBS 조사에서 꾸준히 늘어나던 응답률 격차가 다소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다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7, 국민의힘 36.3%로 지난번 조사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21.5%, 회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배모 씨가 숨지고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버너와 부탄가스가 발견됐고 배 씨가 불이 난 뒤 동생에게 전화해 다급하게 화재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미뤄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21포인트 상승한 2,923.53회, 코스닥은 8.73포인트 상승한 1,001.0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여행주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관의 팔자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LG이노텍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 반도체주들이 상승한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오름세입니다. 한편 시젠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 집중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휩쓴 지 벌써 3개월. 하지만 흑인들이 밀집한 곳의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But I can imagine with a young man that's been in the war and dealing with post-traumatic stress, because this is a form of post-traumatic stress.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 소수민족의 인명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따라 화학기업들이 질비한 이곳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으로 미국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I think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s failed the people in terms of effectively communicating and being transparent.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11개국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숲을 조성하는 이른바 녹색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처음 제안된 이 프로젝트에는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 아프리카 20개국이 참여합니다. 계획대로 되면 2030년까지 아프리카 서쪽 끝의 세네갈부터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까지 길이 약 8,000km의 거대한 숲이 조성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니제르는 황량한 자연이 동식물의 안식처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12m까지 자랄 수 있는 가뭄에 강한 나무를 골라 심기로 했는데요. 나무가 가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묘목지 위에 빗물을 머금는 흙제방을 만들었습니다. Et puis les demi-lunes sylvopastorales. Donc ici, on a à peu près une vingtaine d'hectares qui ont été récupérés et puis plantés. 그런 노력 덕분에 황량했던 니제리의 들판은 푸른 풀과 나무가 덮이면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2030년까지 니제리 영토의 37% 이상을 숲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일본 소주 콩쿨 대회에서 최우수상에 뽑힌 것은 차향이 나는 고구마 소주. 탄산수를 섞으면 절묘한 향이 한층 도드라집니다. 이 소주가 탄생한 곳은 일본 차 명산지인 지란의 작은 양조장입니다. 이 양조장에서는 1919년 창업 당시부터 가을에는 소주를 만들고 봄에는 차를 재배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주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고급 찻잎의 수요도 침체되자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고구마 소주와 차라는 두 가지 특산품의 접목입니다. 発想の転換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身近にあるもので作ってみると案外すごく美味しいじゃないかと。 기본적인 제조 방법은 발효시킨 고구마에 그해 처음 딴 차를 넣고 일주일 정도 더 발효시킨 뒤 증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나는 10여 종류의 차를 넣고 고구마 소주로 우려내면서 차의 맛과 향을 확인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이 소주는 일반 소주보다 50% 정도 비싸지만 해외 수출도 계획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 장시성 지안시의 한 마을, 하천이 온통 초록색 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외래종 식물인 불회옥잠입니다. 현지 정부가 최근에만 6만 톤 넘게 제거했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上半年啊，我们组织了人员专门清理了一次，现在鲨鱼长起来了，而且这个发展速度比较快。 후난과 후베이 등 중국 다수 지역에서는 캐나다 양미역취가 골칩니다. 양미역취는 너무 빨리 자라나 햇빛과 양분을 빼앗아 주변 토종식물을 고사시켜서 생태 살인마라고도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광둥, 장시, 쓰촨 등 지역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악성 외래종 붉은 불개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외래종 동식물은 모두 660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70여 종은 우려할 수준으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혹시나 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2% 넘게 빠지는 급락 장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현지 시간 월요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낙폭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방향은 다시 위로 튼 겁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Also, there are just so many questions. Before you can weigh the risks as an investor, we still have to hear what the science plays out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right? So weighing risks,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I think cooler heads are prevailing here. 지난주 금요일 4% 넘게까지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소폭이지만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당분간 변동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여행, 항공주들은 연말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Die Gefahr ist natürlich groß, dass gerade die Reisebranche dann leiden wird. Lufthansa, TUI haben natürlich große Probleme. Wir sehen ja auch schon wieder, dass Reisen gecancelt werden, gestrichen werden. Das ist natürlich nicht sehr positiv. Die Frage ist, ob Winterurlaub in dem Sinne überhaupt möglich sein kann. 국제 유가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넘게 하락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 넘게 올라 1배럴에 69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집니다. 준비가 덜 돼 있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내후년에 통합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보다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고려됐습니다. 현행대로라면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국회는 유예 기간 동안 공제 한도를 주식만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 기능을 하는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중국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미중 핑퐁 외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계기로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과거 두 나라 화해 이벤트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올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승부를 넘어 관심을 끈 팀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선수들이 함께 구성한 2개 조의 혼합 복식팀입니다. China and U.S. come together, through the sport, through table tennis. It's really incredible, and also just winning a medal with Ling Gaoyuan is also an amazing feeling. 特别是越到关键的时候，他其实出手是越果断的。这个时候我需要向他更多学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핑퐁 외교 50주년을 되새기는 계기로 이번 대회를 연일 적극 보도하고 있습니다. 핑퐁 외교는 1971년 미국 탁구 선수단이 방중한 뒤 키신저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등 탁구 교류가 미중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 일을 말합니다. How much even seemingly peripheral events can contribute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최근 미국이 미중 관계를 극한 경쟁으로 규정하며 지역 안보 협의체를 다지는 상황. 이에 대해 평화적 공존 등 수사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예봉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다시 한번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We do sometimes compete, but we should follow and recognize rules like table tennis players.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결정할 가을 당 대회 등 주요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안정적 대외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유난스레 핑퐁 외교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 같은 전략적 의도와 현실적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또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 2에서 7,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도 내륙에 1에서 3, 경기 동부와 충남, 경상도 내륙에 1cm 안팎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서해안에 이어서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풍특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3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강풍에다 서울이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10도 정도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